프랜차이즈와 유통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실행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문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가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에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업계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공공배달앱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의 대안으로 공공배달앱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18개 치킨 브랜드가 서울시 및 공식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함께 서울배달 가격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650억 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예산을 책정하여 2만 원 이상 3회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1만 원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한데 공공배달앱이 세금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배달앱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광고 선전비로 499억 원을 사용했고 2023년에는 533억 원을 집행해 긴축재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도 89억 원을 광고 선전비로 썼으며 쿠팡이츠의 광고비는 쿠팡 전체 마케팅 비용 1조 원의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쿠팡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마케팅 비용을 쏟으면 새 서비스 모두 시너지를 얻는 구조입니다. 민간 배달앱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비교하면 공공배달앱의 투자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배달앱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앱에서 결제한 이용자는 2,351만 명이었고 1인당 평균 결제 횟수는 3.7회였습니다. 전체 배달앱 이용자 중 5.7%인 153만 명이 땡겨요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땡겨요에서 발생하는 월간 결제 횟수를 추산하면 2,351만 명과 3.7회를 곱해 약 8,698만 건의 배달앱 결제 건수가 나옵니다. 이 중 5.7%인 약 490만 건이 땡겨요에서 발생하는 주문으로 매달 400부터 500만 건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6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이 오로지 2만 원 이상 3회 이상 주문 고객에게 1만 원 쿠폰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이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650억 원은 1만 원짜리 쿠폰 650만 장에 불과하며 월 500만 건의 주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쿠폰이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성 혜택으로 잠시 소비자를 모을 수 있지만 지원금이 소진되면 다시 민간 배달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식업계조차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650억 원이 세금으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배달앱 마케팅 비용으로는 결코 크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을 기술력이나 마케팅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과 편의성 면에서 민간 앱과의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공배달앱의 최대 장점은 입점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점이지만 이조차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결정적인 선택 요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650억 원을 들여 일시적으로 소비자를 모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배달앱 민족 대신 땡겨요를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넘어선 다음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배달앱이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